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는 영상을 안 찍을 줄 알았지만 다시 영상을 찍게 된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원래는 EBS 링크만 걸라고 했는데 모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보면 몰이라고 나와있죠.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몰과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화학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글자를 읽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한글을 알아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수학을 잘하려면 이제 숫자를 알아야겠죠. 그쵸? 이거 우리가 화학을 하려면 또 화학에서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화학은 뭐라 그랬냐면, 자, 물질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는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었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조그만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굉장히 조그만 애들을 우리가 개수로 셀 것인가?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개, 두 개. 굉장히 조그만한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g, 2g, 뭐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잴 것인가? 굉장히 조그만한데.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얘네들, 미세한 입자 애들의, 얘네들의 개수를 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질량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실생활에서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죠. 자, 배추 한 접이 있습니다. 배추 한 접, 오징어 한 축.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한 접이나 한 축을 좀 들어본 친구들은 드물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을 들어보죠. 계란 한 판. 자, 계란 한 판에 계란은 몇 개씩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30개씩 들어있죠. 계란 30개씩. 또 뭐가 있을까요? 연필 한 다스 얘기를 해보죠. 자, 연필 한 다스. 한 다스는 연필이 몇 개 들어있어요? 12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묶어놨다고요. 묶어놨어. 왜 묶어놨어요? 편하려고. 실용성을 위해서. 그쵸? 그러면 우리가 미세하게 굉장히 작은 아이들도 우리가 개수를 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묶자 이거야. 묶자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묶는 거를 뭐라고요? 묶었을 때 그 한 묶음을, 말을 계속 더듬네요. 그 묶는 한 묶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자, 묶음. 우리는 이거를 단위로 어떻게 간다? 1몰, 한글로 몰.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1몰은 몇 개가 모여서 1몰인가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몇 개가 모여서 1몰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6.02개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몇이냐면 1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자, 어떤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대. 그러면 그게 몇 몰? 1몰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몇 몰일까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는 몇 몰일까요? 그렇죠. 얘는 2몰이겠죠. 왜냐면 2배니까. 여기에서 2배가 됐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란 두 판은 몇 개인데요? 계란 두 판은. 계란 한 판이 60개니까 계란 두 판은. 그쵸. 계란 두 판은 60개일 거예요. 60개. 그쵸? 그냥 비례관계라는 얘기예요. 비례관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4개래. 그럼 얘 몇 다스예요? 2다스겠죠. 그쵸? 이해하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H2O 1몰에는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각각 몇 몰 들어있는가? 자, 그러면 분자 하나당 몇 몰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개씩 이루어져 있는지 봐야겠죠. 자, H2O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한 개가 있대. 그럼 산소 몇 개가 있어요? 산소 원자가 한 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2개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얘네가 1몰이 있대요. 1몰. 그러니까 1몰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는 2개씩 존재하는데 그게 1몰이 있다 그랬으니까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각각 몇 몰씩 있는 거예요? 얘는 1몰, 얘는 2몰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있네요. 이산화탄소 2몰에는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가? 자,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겼죠. 자, 결합 2개 그렸는데 이거 이중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배울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분자 모양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이산화탄소 2몰, 여기가 몇 몰, 얘가 몇 몰 있냐면 2몰이 있다고 그랬어요. CO2가 2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당, 얘 한 개당 탄소는 1개가 있고 산소는 2개가 있죠. 그쵸? 자, 1대2의 비율로 존재한대요. 그러면 얘가 2몰이 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면 2몰이 있을 때 하나당 1개 있었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2배가 2몰이죠. 그럼 얘네는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탄소는 몇 몰이 존재할 거냐면 2몰이 존재할 거고, 산소는 몇 몰이 존재할 거냐면 4몰이 존재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4몰이 존재할 텐데 그럼 얘네들의 개수는 얼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을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얘는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3번 NH3가 3몰이 있을 때 N은 몇 몰이 있고 H는 몇 몰이 있을까요? 그렇죠. N은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는 3몰, H 원자는 9몰이 되겠죠. 왜냐면 하나당 3개씩 있는 거니까. 비례관계입니다.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비례관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수를 왜 1몰이라는 단위로 묶었냐면 실용성 때문이에요. 실용성.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단위들로 다뤘다가는 너무 불편하겠죠. 그죠? 개수도 그렇고. 자, 그러면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질량도 마찬가지. 그 매우 작은 입자의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에 이제 실용성을 더해서, 그러면 실용성을 더해서 어떠한 단위로 생각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거든요. 자, 여기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양팔저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양팔저울이. 자, 양팔저울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질량수라고 기억나나요? 질량수. 자, 질량수는 이제 우리가 뭐였냐면 양성자수에다가 이제 중성자수를 더한 게 이제 질량수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대적이다. 자,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어떠한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기준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 바로 탄소를 기준으로 잡을 것입니다. 자, 질량수가 몇이죠? 탄소의 질량수는 바로 10이에요. 탄소의 질량수는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탄소 하나당 질량을 12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준을 뒀을 때, 다른 원자들은 어떠한 수치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적인 질량. 이 원자들의 질량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적인 질량, 이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량.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탄소 원자가 1개고 그 다음에 H 원자가 몇 개인지 12개래요. 12개. 탄소 원자 1개랑 H 원자 12개.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죠. 자,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나요? 그렇죠.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겠죠. 즉, 탄소 1개의 질량과 H 원자 12개의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탄소가 몇이었다고요? 탄소 원자가 12. 그러면 H 원자 몇 개? 12개가 몇이 돼야 된다고? 12가 돼야 된다고. 그럼 H 원자의 질량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이 상대적인 질량을 뭐라 그런다고요? 원자량이라 그런다 그랬죠. 따라서 H의 원자량은 몇이다? 따라서 H의 원자량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은 탄소 원자 4개와 산소 원자 3개가 어떻다? 지금 수평을 이룬다. 즉,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탄소 원자가 몇 개? 4개가 산소 원자 3개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몇이었어요? 12였죠. 그렇죠? 얘네는 12였습니다. 자, 얘네는 12. 얘네는 산소 원자량은 우리가 모르죠. 자, 원자량을 몰라요. 그러면 얘네들은 48이 될 거고 얘는 곱하기 3을 했을 때 48이 돼야겠죠. 산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알겠죠? 자, 원자량의 기준은 누구다? 탄소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죠. 누가 누구보다 얼마만큼 무겁다. 즉 배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원자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꼭 물어요. 선생님, 단위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요. 단위는 없어요? 이 단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몇 배가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자, 1kg다, 2kg다, 3kg다.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질량에서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원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자, 이온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분자와 이온의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원자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분자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이온은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2차이죠. 근데 전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요. 즉 원자량을 기준으로 세워놨다면 다른 것들도 우리가 질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H2O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분자량이라고 나왔어요. 분자량. 그럼 우리가 분자량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자량은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 아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자들이 결합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의 질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분자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은 얘네들은 분자예요? 우리 맨 첫 시간에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원자, 분자, 이온, 이런 것들, 화합물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온은 분자가 아닌데, 그러면 얘네들도 분명히 질량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식량.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식량. 자, 이온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분자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그 화학식으로 나타냈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쵸? 이때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각 원소의 원자량의 합이죠. 원자량의 합을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식량. 그렇죠. 자, 다시. 자, 얘네들은 분명히 이온인데 얘네들을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나트륨에 있는 이 마이너스 전자는 누구한테 갈 거냐면 얘한테 갈 거란 얘기죠. 그렇죠. 어차피 전자가 똑같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원자량을 더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1360배 정도 가볍죠. 다른 핵보다. 다음,
솔직히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다 뭐라 그랬냐면 원자량이라 그랬죠. 원자량의 합이라 그랬어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원자량 수소는 H, 자 1, 탄소 12, 산소 16, 마그네슘 24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네들이 분자냐, 화학식이냐, 이온이냐, 아니면 뭐 원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더해주면 되는데, 자 탄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탄소가 2개, 그 다음에 H가 몇 개? 6개. 가끔씩 선생님이 이 H 따로 해줘야 돼요. 왜 따로 적어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CH4OH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특이한 애들을 작용기라 그러거든요. 작용기. 이 작용기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H6이라고 안 적는 이유를.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입니까? 산소는 하나죠.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해볼게요. 얘네들 더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분자량이 나오는 거겠죠. 더하면 자 탄소는 몇이라고 그랬냐면 12, 그러면 곱하면 24 더하기 H는 1이니까 그렇죠 6 더하기 산소는 16이죠. 자 합하면 몇이 됩니까? 몇이에요? 46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탄소 몇 개? 6개. H 몇 개? 12개. 산소 몇 개? 6개. 똑같이 다 원자량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12 곱하기 6, 72 더하기 12 더하기 산소 10이니까 16이니까 96이 될 거고요. 다 더하면 몇입니까? 180이 되겠죠. 맞나요? 88 더하기 84 더하기 96이니까 180.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 자, 산화마그네슘이네요.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분자는 아니죠. 뭐예요? 화합물이죠. 그쵸? 자, 얘네들, mg 몇 개? 1개, 곱하기 1, 화학식, 더하기 산소 1개, mg 몇 개라 그랬냐? 24개. 원자량이 24, 더하기 산소면 16, 더하면 40.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산화황 SO2 1몰의 질량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1몰의 질량을 나와보자. 자, 갑자기 왜 1몰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몰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몰질량.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몰질량은 단위가 그램 퍼 몰이에요. 자, 단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단위는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뭐뭐당이에요. 뭐뭐당. 다시 한글로 풀이해보자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뭐당.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몰질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몰당 몇 그램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몰당 몇 그램이냐. 자, 이제부터 몰질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게요. 몰질량은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의 끝에 뭐라고 붙이면 되냐면 그램 퍼 몰이라고 붙이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도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H2의 몰질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자, 분자량이 몇이에요? 분자량은 2예요. 몰질량은 2g per 몰. 이거의 뜻은 뭐냐? H2 1몰당 몇 g이다? H2 1몰당 1몰은 몇 g이다? 2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자, 밑에 거 해볼게요. 자, 이산화황 1몰의 질량은 이산화황의 분자량이 그램에 붙인 양에 해당하므로 먼저 이산화황의 분자량을 구한다. 분자량을 구한다고요. S 원자량 더하기 산소 원자량이죠. 원자량 곱하기 몇? 2죠. 그쵸? 그럼 32라고 나와 있었고 산소는 16이니까 곱하기 2면 32 더하면 64.
그러니까 몰질량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인 값이라고 했으니까 1몰당 몇 그램? 64g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의 예시를 더 해볼까요? 하나의 예시. 예를 들어서 CH4 2몰은 몇 g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1몰당 몇 g인지 구해야겠죠. 자, 탄소 원자량 몇입니까? 12고. 수소 원자량 1이니까 곱하기 4하면 4고. 그래서 분자량은 16이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1몰, 몰질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분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인다고. 그러면 16g 퍼 몰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 뜻이 뭐라고? 1몰당 16g이라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물은 건 뭐예요? 문제에서 물은 거는 2몰일 때 얘기한 거잖아. 1몰일 때 16g이면 2몰일 때는 32g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식 계산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여러분들이 양적인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 몰과 부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안녕.